17. 시대의 소망을 준비함에 있어서의 엘렌 G 화이트의 경험. 서신과 일기에서 발췌한 언급들. 1892년 7월 15일. 이번 주에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련하여 나의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가. 나는 감히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많은 양이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여러 밤을 깨어 누워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였다. 나는 주님 앞에서 떨면서 걸어간다. 나는 대속의 희생의 큰 주제를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를 모른다. 나는 그 주제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 그 생생한 능력으로 제시할 줄을 모른다. 나는 값싼 말로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품위를 낮출까봐 두려워 떤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누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니까 하고 말하면서 내 영혼의 머리를 숙인다. 1893년 5월 23일. 아침에는 날이 흐리고 비가 왔다. 나는 새벽 4시부터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썼다.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을 나의 펜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거하셨으면 좋으리라. 1893년 7월 2일. 나는 거의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다. 한 장이 나의 마음을 다른 주제에 대하여 새롭게 해주므로 나는 현재 몇 가지의 초벌 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원고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젊은 린덴을 통해서 그것을 보내지 못하며 어떤 주제들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한다. 1893년 6월 15일.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해내기를 열망하고 있다. 마리안 데이비스는 내가 실제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장들과 주제들을 나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나는 좀 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기 전에는 이런 주제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탑을 세우는 것이나 왕들의 전쟁과 같은 것들은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 아버지를 대표하는 그분의 성품,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거기에 담겨진 교훈대로 실천해야 하는 비유들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1893년 7월 7일. 미국으로 가는 우편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대에게 조금씩 써보냈고 린덴 형제가 갔을 때에 그대에게 서신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얼마를 기록한 원고를 보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것은 신문의 기사로 쓰여질 수 있다. 1894년 후반.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쓰도록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과거보다 무엇이 나아진 것이 있는가? 질문들과 이곳저곳의 사물들의 진정한 형편이 내게 쇄도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거의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며 마리안이 그의 최선을 다해 정리하기 위해 나의 모든 기록들 중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모으며 매우 힘들게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주 나의 조력자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순조롭게 일한다. 다만 내가 자유롭게 나의 모든 주의를 일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는 그의 마음을 그 일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수백 번 생각한 대로 이 미국 우편물을 끝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시작하여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전진하리라 생각한다. 1894년 10월 25일. 마리아는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할 시간을 낼 수 없다. 나는 계속하여 답장이 요구되는 편지를 받는데 내가 알게 된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또한 방문할 교회들, 기록해야 할 개인적인 증언들, 참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게 짐을 지우고 내 시간을 소비케 한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발견하고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는 모든 편지들을 열심으로 붙잡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교훈을 담은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로부터 무엇이든지 모아왔다. 매우 중요한 집회인 그 장막 집회가 끝난 후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딘가에 내 거처를 정해야겠다.
교회 안에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에 계속 관여하면서 내게 필요한 다른 일을 한다면 나는 매우 피로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일에 나의 힘을 쏟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나의 의무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준비되어야 할 그 책들을 쓰는 일에 나의 모든 시간을 바치기로 거의 결정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인의 절제, 치료봉사에 대해 쓸 것이며 증언 34번 제6권을 준비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매우 필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정기 간행물들에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리비앤드 헤럴드, 시조, 그리고 모든 정기 간행물들은 올해에는 나의 펜으로부터 나가는 기사 없이 간행될 것이다. 나의 서명 아래 나가는 모든 기사들은 새롭고 신선한 기록들이다. 글 쓰는 일에 조력자를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내게는 이러한 종류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정기 간행물들을 위해 준비할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내 서신 거래자의 요구와 백성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집해야 할 서신과 증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화니 볼턴이 책 만드는 일에 나를 크게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끝나기까지는 마리안 데이비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출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믿고 맡길 만한 또 다른 똑똑한 일꾼을 얻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러한 일꾼은 내게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그러한 일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나는 여러 시간 동안 머리가 피곤하다. 아침 식사 전에도 많은 쪽들을 기록했으며 새벽 2시, 3시, 4시에 일어난다. 강단에서든 개인적이든 나의 목소리와 펜에 의한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을 그대는 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하여 내가 기록한 거의 모든 것이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쓰여졌다. 1896년 6월 6일 하늘 사물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것들을 나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다. 자주 나는 펜을 놓고 불가능하다. 유한한 마음이 영원한 진리와 깊고 거룩한 원리들을 깨달아 그 생생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나는 무지하고 무력한 채 서 있다. 부요한 생각의 물결이 내 전신을 사로잡을 때 나는 펜을 놓고 오 주님, 나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단순하고 무지합니다. 당신의 크고 거룩한 계시를 표현할 말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나의 단어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구속에 관하여 알려주신 진리를 말로 표현함에 있어서 절망한다. 이 구속은 무한하신 분의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의를 사로잡고 있다. 시간을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진리, 구속의 큰 계획,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한 이 계획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생명에 해당하는 가치의 생명을 제시한다. 이 진리는 인간의 필설로 적합하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충만하고 깊고 거룩하다. 1897년 7월 29일 나는 2시 반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체력이 약하다. 머리는 두통에 시달린다. 왼쪽 눈이 내게 고통을 준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는 중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게 엄습하는 그 느낌의 강렬함을 견뎌낼 수가 없다. 1896년 7월 16일 그리스도의 생애를 위한 원고가 지금 막 미국으로 보내지려 하고 있다. 이것은 태평양 출판소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준비하려고 일꾼들, 특히 데이비스와 같은 일꾼들을 채용했으며 이 일에 $3,000가 들었다. 그것을 2권의 책으로 온 세상에 배포하도록 준비하는데 또 다른 $3,000가 필요될 것이다. 이 책이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에 대하여 시간을 거의 바치지 못했다. 설교, 정기 간행물을 위한 기사 작성, 들어오는 악을 대항하고 저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증언을 기록하는 일 등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에 대한 비평을 만남 1900년 6월 20일 에드슨, 네 편지 잘 받았다. 시대의 소망에 대하여 비평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는 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가정된 잘못에 대해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그 책을 칭찬하며 이 점에 대하여 말하라.
당시의 일반 문서 전도인이었던 오 형제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었다면 시대의 소망은 이전의 두 책, 부조와 선지자와 각 시대의 대쟁투와 같은 크기로 나왔을 것이다. 부록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은 그 모양에 대해 우리가 들은 첫 번째 반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록에서 그들이 발견한 큰 도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안식일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반대의 편견을 갖는다면 바로 반대 그 자체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과오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거기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심하자. 어떤 이의 비평도 우리들의 마음에 반대의 날인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 비평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평의 업에 의해 살아가도록 버려두어라. 그들은 비난의 그림자를 던지는 비평을 덧붙이지 않고는 바로 그 최상의 축복에 대하여 좋게 말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이 비평할 때에라도 좋은 것에 대하여는 칭찬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자. 불평자들은 항상 흠을 들추지만 비난의 요소로 인해 침울해하지 말자. 어떤 이 혹은 다른 이의 마음을 괴로움과 당황으로 몰아넣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거나 제시하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제임스 에드슨 화이트는 1900년 5월 11일에 시대의 소망의 크기, 가격, 그리고 사파를 비평하는 편지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는 첫 번째 판의 부록에 대하여도 이 부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백성들의 교리를 공격할 필요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는 그러한 자료는 문서 전도자들이 그 책을 파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